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저기 지수가 또 하락을 좀 했죠, 그죠? 코스피 지수는 뭐 0.2% 하락 조금 나온 걸로 끝난 걸로 보이지만 장중에 이제 개인들이 좀 투매를 좀 많이 해가지고 예, 좀 장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죠, 그죠? 그 월요일 날부터 이제 투매가 나오고 그러면 뭐 개인 투자자분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네. 이제 월요일을 좀 이렇게 좀 재밌게 좀 편안하게 시작하면 좋은데 오늘 이제 월요일부터 좀 투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좀 불편하셨을 텐데 이따가 뭐 아시아 증시하고 지금 유럽 증시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증시만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만 떨어진 이유가 일단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많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뭐 조금만 투건디라도 투매가 확 나옵니다. 그래서 투매 나올 것도 없는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길면은 내일 모레까지 될 것 같기도 한데 한 이틀, 2, 3일 정도는 이제 뭘 해드리려고 준비했냐면 여기에 써있죠, 그죠? 무너진 차트와 심리, 스스로 종목 진단하는 방법, 그죠? 네, 그거 얘기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뭐 오늘 저것도 해야 돼요. 그 금요일날 얘기했던 것 중에 뭐냐면 7월달에 이제 어떤 그 테마주들이 움직일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네. 또 저 금요일날 좀 안 좋은 부류들의 또 사람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거 좀 뭐라고 한다고, 그죠? 네. 시간을 좀 뺏겨가지고 못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해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여기 시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스스로 종목 진단하는 방법 얘기 좀 해드린 다음에 이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서 끝날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뒤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7월 달에 이제 관심 가지셔야 되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요. 네, 아무것도 안 띄워놨는데 하나 띄워놓을까요? 이게 지수 차트를 좀 띄워놓고 해야 되는데 0, 그죠? 네. 지수가 네. 그래요, 그죠? 네. 웃음도 안 나와요, 사실, 그죠? 네. 예, 어서 오세요. 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을 할게요. 네. 자, 일단 보시면 일단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는 이제 장중에 또 전저점을 또 살짝 깼었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 기준으로도 이제 하락 마감을 했는데 보시면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0.2% 아래 꼬리가 좀 달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는 거 맞고요. 네. 그 다음에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죠. 장중에 최대 2%까지 2.3%까지 이제 급락했다가 꼬리를 달고 조금 올라와서 0.9%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보고 계시면은 기분 안 좋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빠져요. 대만 쪽도 많이 빠지긴 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대만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공매도 세력이 글로 이사간 것 같아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자 이거 보시면 네. 오늘 아시아 증시가 어떻게 끝났냐면 일본은 0.8% 네, 플러스 0.8%로 끝났고요. 호주는 플러스 1%, 중국 쪽은 다 플러스 0.5에서 1%까지 이렇게 상승으로 끝났고 여기 보시면 대만이죠. 대만이 0.8% 정도 빠졌고 그 외에는 인도도 지금 플러스로 끝났어요.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아시아 주요 국가들 중에서 하락 나온 나라는 대만이랑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인도네시아나 이런 거 뺄게요. 태국이랑은 빼고 아무튼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안 좋게 끝난 거죠. 코스닥은 장중에 2% 넘게 빠졌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 투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국은 휴장을 하고요. 그 대신에 유럽은 열리는데 독일은 현재 플러스 0.3%, 그 다음에 영국이랑 프랑스는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 세 나라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1%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국하고 프랑스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심하게 빠졌다 이거죠, 그죠? 왜 그랬냐 이거죠. 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늘 환율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정말 지수가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은 환율이 솟구쳐야 된다니까요. 환율이 솟구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죠, 그죠? 1,3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율은 더 이상 안 올라가면서 지수는 조금씩 떨어져요. 왜 그러겠어요? 네. 개인들이 던지는 거 맞다니까요. 오늘 이걸 보시면 돼요. 웃긴 건 뭐냐면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는 마이너스긴 했는데 이게 나중에 플러스로 돌려 세웠거든요. 뭐 큰 상승은 아니에요. 그냥 플러스 1.6에서 끝났는데 그죠? 네. 크게 의미 부여를 할 만한 캔들은 아닙니다만 네. 어쨌든 올라왔거든요. 네. 올라오는데 지수는 하락을 하더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보통 그렇죠.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개인들이 보통 여기에 사는 걸로 나와 있죠. 팔았어요. 오히려 기관이 많이 사줬고 연기금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기관도 이제 팔 거 다 팔았나 봐요 이제. 외국인도 오늘 별로 안 팔았어요. 1,300억이면은 오늘 별로 안 판 거예요. 별로 안 팔았다니. 코스닥도 별로 안 팔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별로 팔지도 않았는데 오늘 투매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개인들이 그냥 집어 던졌다는 얘기고, 개인들이 원래 지수가 이렇게 하락에 나오면 보통 여기에는 매수한 걸로 통계가 잡히죠. 그죠? 근데 매도한 걸로 잡히잖아요. 뭘 많이 팔았을까요? 네. 전기전자. 여기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에서 개인이 1,500억 가까이 순매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뭐 한 걸까요? 뭐 하긴 뭐예요? 손절한 거지.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이 좋았습니까? 안 좋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뭐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주들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쪽을 박살내놨어요. 그럴 때 개인들이 파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요. 내일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금요일날 이거 설명드렸죠. 마이클 벌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네,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뭐 메타버스나 뭐 NFT, 뭐 게임즈 이런 거 버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뭐겠어요? 반도체죠. 게임 하려고 해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메타버스를 하려고 해도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죠? 네, 반도체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제 이쪽을 거의 네,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반도체 버리라는 거예요. 그쪽 관련된 거. 네. 버려라. 그러면 바닥에 나올 것이다. 네. 그리고 당신들이 급반등 나오는 거 보고 놀라 자빠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오늘 개인들이 전기전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네. 이거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꾸 이제 요즘에는요, 그 힘드시죠, 그죠? 네. 긍정적인 걸 스스로 찾으셔야 돼. 네. 오늘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채권 얘기를 했어요. 채권 얘기. 네. 채권 금리, 채권 가격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 얘기를 해드리면 시간이 안 돼서 내가 못 해드리겠고, 또 어려워요. 채권 얘기가 되게 쉬울 것 같죠? 되게 어려워요. 근데 내가 여기 문자반 회원들 저기 돌아와 계시니까 한마디 해드릴게요. 네. 채권 있죠? 채권 동향을 잘 보셔야 돼요. 채권 금리를 보든 채권 가격을 보든 그걸 잘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통 미국 채권 뭐 2년물, 5년물, 10년물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채권 가격이 아니라 채권 금리를 갖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보세요. 네,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2, 3분만. 미국 나스닥 지수 떨어질 때 항상 얘기가 나왔던 게 뭔지 아세요? 미국 채권 금리예요. 미국 채권 금리가 급등했다. 그러면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미국을 대표하는 IT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많이 떨어졌고, 삼성전자도 그래서 좀 떨어진 영향이 있거든요. 네. 그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이유가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채권 금리가 상승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미국이 이제 양적 일단 긴축을 하면서, 그죠? 긴축하고 테이퍼링, 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국채 금리가 자꾸 올라간다.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위험한 나스닥 기술주에 투자하는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간다고요? 네, 채권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도 이제 뭐 금리 역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있던 달러가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다 1번, 못 들어봤다 4번.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4번. 네. 확실하게 듣고 알고 있다 1번, 들은 것 같긴 한데 잘은 모르겠다, 아니 처음 들어봤다 4번. 찍어보세요. 자, 빨리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별로 잘 모르시죠? 아니, 모르는 게 맞다니까요. 네.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진짜 고수고. 그게 채권이에요. 제가 환율하고 채권 이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채권 얘기 거의 안 했다 그래서. 네. 어려워요, 채권이. 근데 항상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채권이,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당연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자꾸 금리를 올린다고 했고 실제로 올리고 팍팍팍 올리고 있으니까. 6월 달에 0.75% 올렸는데 이번 달에도 0.75%나 또는 0.5%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그 채권 금리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올린다는데? 그래서 증시 폭락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채권 금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에서 급락했습니다. 금리를 앞으로 올릴 건데 미국의 채권 금리가 급락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바닥에 나온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여기 모든 제가 여기 아는 모든 지표를 다 설명하진 않았지만 저 여기 저녁 방송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 많이 했었던 그 얘기들 있죠. 뭐 인간 지표 비롯해서 금, 채권, 달러, 환율, 뭐 원달러 환율, 옛날 뭐 옛날에 저기 자이언트 스텝 했을 때 막 기타 등등등 쭉 다 바닥이에요. 다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를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못 빠져나오고 버벅거리고 있는. 혹시 갯벌 들어가 보셨어요? 갯벌? 네. 갯벌에 들어가서 빠져보신 적 한 번쯤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갯벌 들어가다 빠진 적이 있는데 막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다음부터 갯벌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전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갯벌에 빠진 느낌이에요. 이해 공감 가시는 분들 7번 찍어 보시고 공감 가세요? 갯벌에 빠진 느낌이라니까 지금 딱 네.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한쪽 발을 빼려고 막 그랬더니 반대편 발이 또 빠져 있는 거죠. 네? 그 느낌. 네. 그러니까 바닥은 나왔다니까요. 네. 바닥은 나왔어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못 났죠. 왜 못 났겠어요? 네? 왜 못 났겠어요? 왜 이렇게 저기 하겠어요? 그렇죠. 네. 많이 가려나 봐요.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 소중한 시간에 농담 따먹게 하겠습니까? 네. 많이 가려고. 항상 저도 종목 추천해 보면 그래요. 네. 종목 중에 진짜 못된 거 있죠. 그 녀석들이 그렇게 잘 가요. 근데 못됐어요. 못됐어. 진짜 못됐어요. 네. 아니 멀쩡한 종목인데 회원 중에 못되신 분이 막 신용비스 몰빵 질러가지고 아주 그냥 종목이 좀 이제 힘들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대장주는요 못됐어요. 성질이 그냥 못됐어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못되게 하거든요. 네, 왜 그러겠어요?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보세요. 네, 뭐냐면 기가 막혀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어디보다 못하냐 말하면서 참 그런데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자꾸 전저점 깨면서 자꾸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서 1월달 그죠? 5월달 저점 깨고 계속 떨어지다가 또 떨어지죠. 지금 그죠? 네. 필리핀 보실래요? 네. 저는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필리핀보다도 못해 우리가. 아유, 필리핀도 지난 6월 중순에 6월 말쯤이구나. 그때쯤은 저점 아직 안 깼거든요. 우리나라는 깼다고요. 코스닥은 더 난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가 필리핀보다 지금 못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왜겠어요? 뉴스가 너무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 분들이 뉴스에 잘 속아요. 못 적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투매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솔직히 투매 나올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자꾸 투매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손절도 많이 했지만 개인들이 심리가 불안한 상태에서 자꾸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힘드시죠? 네. 자기들이 팔아놓고 자기들이 힘든 거예요. 네. 필리핀보다 지금 못해. 필리핀보다. 네. 이게 난 국민성도 이게 좀 있어요. 국민성. 네. 언론한테 너무 많이 줘요. 네. 이겨내셔야 돼요. 아셨죠? 거의 대부분 지표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예요? 이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공포지수. 네. 미국의 요거 공포지수라고 있어요. 차트를 준비해왔는데 이거 뭔지 아시나요? 공포지수. 이게 뭐냐면 뭐 VIX라는 공포지수인데 여기 꼭지 찍을 때 있거든요. 잠깐만요. 여기가 우리 1월달에 저기 지수 급락했잖아요, 그죠? 1월 초에 1월 중순이구나 그때. 네. 그때 이게 꼭지였고요. 그러니까 지수 꼭지야 지수 바닥이랑 여기 고점이랑 거의 일치한다고 보면 돼요. 이게 공포지수예요. 네. 근데 이게 여기 보시면 급등했잖아요. 여기 언제냐면 러시아 전쟁 터지기 전후. 그리고 이제 공포지수 다시 급격히 내려오죠. 네. 금리 예상했어요. 금리 예상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요. 언제겠어요? 5월 중순. 우리나라 5월 중순에 지수 안 좋았죠? 다시 내려와서 안정 찾고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언제겠어요? 네. 6월 중순 전후.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이건 미국 차트인데 여기는 차이가 뭐냐면 우리나라랑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캔들의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승하면 빨간색이고 하락하면 파란색이죠. 여긴 반대예요.
여기 보시면 7월 1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캔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길죠. 네, 급등한 게 아니라 급락한 겁니다. 여기는 하락하면 빨간색으로 해놓습니다. 하락하면. 네. 우리나라는 반대고. 근데 아무튼 이제 뭐 빨간색을 보면 좀 흥분한데요, 사람이.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달라요. 동양이랑 서양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네. 자, 근데 빨간색이죠? 하락 급락한 거예요. 7% 급락한 거예요. 이거 아니고 7% 급락한 거예요. 차트가 안 보인다고요?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안 보이시면 4번. 그쪽에 처음부터 안 보였어요? 잠깐만요. 왜 안 보이지? 잠깐만요. 잠시만요. 그쪽에 오늘 유튜브 그쪽이 세팅이 뭐가 바뀌었는데 강제로, 그래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손 좀 볼게요. 설명하면서. 아무튼 이게 이렇게 해드릴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네. 이거 뭐야? 잠깐만요. 외국 사람이 들어와서 이상한 거 쓰네. 잠깐만요. 네. 이제 보이시나요? 잠깐만 있어봐요. 아, 이쪽에 한쪽에 지금 화면이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네, 좀 해드리느라고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볼까요? 다 보이세요? 오케이. 네, 계속 이어갈게요. 네네. 아, 유튜브 여기 방송 채널이 두 개인데 한쪽에서 지금 안 보인다고 하셔가지고, 네. 다 보이시죠? 네. 자, 아무튼 여기 이제 공포 지수가 7% 급락했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안정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6월 20일 전후로 해서 이게 공포 지수가 이제 급등했다는 거는 그때 공포가 극에 달했는데 그게 지금 진정이 되고 있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정되는 게 아니라 더 난리요, 더. 네? 다른 나라 따라 저기 나스닥 지수를 보시면 여기 급락했다가 반등 살짝 나오고 조금 누른 다음에 돌리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줄줄줄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나스닥 지수랑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고요? 심리가 무너져 내려서 그래요. 여기서 그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지만 신용 있죠, 신용 잔고가 지금 더 이상 안 줄어들고 신용 잔고가 늘어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잠깐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오늘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사무실 직원이 방송 좀 쉬시라고, 목이 잠겼다고 안 쉰다 그랬어요. 이것도 습관이라 못 쉬어요. 네. 자, 보세요. 네.
여기 검은색이 신용이거든요. 신용 이렇게 줄다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죠. 그죠? 잘 보시라니까. 신용이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올 만큼 나왔다는 얘기예요. 최근에 그러니까 7월 1일까지 금요일까지 수치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수목금이구나. 지난주 수목금 3일 동안 신용이 늘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신용이 바닥을 찍으면 신용 잔고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와서 바닥을 찍으면 지수도 바닥이에요. 근데 이거는 신용 쓴 사람들은 이제 반강제적으로 털린 거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눈물에 손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누가 손절당하겠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나오다가 이제 약하거나 올라가다 말거나 다시 떨어지잖아요. 저번에 누가 쌍바닥 타령 계속 하던데 그러면 이제 쌍바닥 이거 먹은 거는 다시 살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개인들이 털려요. 여기 초록색이 요게 지수란 말이에요. 지수가 떨어지다가 반등 나왔죠. 다시 떨어지죠. 그래도 신용은 늘어요. 신용은 늘지만 자기 주식 갖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털려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오늘 공포지수 보여드린 거예요. 저게 떨어지고 있으면 지수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 보면 그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필리핀보다도 바나나 팔고 있는 필리핀보다도 못하다 이거예요. 지금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개인들의 심리가 무너져서 그래요. 먹은 것도 없는데 꼭 토하는 사람처럼 아니 더 떨어질 것도 없는데 반대매매 다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더 이상 나올 것도 없는데 계속 개인들이 투매라는 거죠. 왜 투매하겠어요? 또 떨어질까봐. 네.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힘들게 지금 이겨내고 계시는데 끝까지 이겨내세요. 아셨죠?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주식했지 누가 강제로 주식하라고 시킨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들어오신 거니까 네. 나가실 때 돈 벌고 나가세요. 네. 그냥 끝내지 마시고, 아셨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뭘 보시냐면 요거까지 보여드렸고, 네, 아무튼 이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보신 것처럼 차트가 무너져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래요. 차트를 보지 말라 그래요. 네, 지수가 이렇게 생겼고 코스닥 지수도 지금 이렇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아까 전저점 살짝 깼다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네, 꼬리를 달아놓긴 했는데 이 상태에서 지수가 이 정도 떨어졌는데 네? 이 상태에서 차트를 보면 정상이겠어요? 당연히 정상이 아니죠. 코스닥 지수가 한 900 정도에 있다고, 저 6월 초에 900 정도에 있다가 710까지 내려왔으니까 대충 20% 빠진 거예요. 연초 대비 따지면 더 많이 빠졌겠죠. 연초에는 뭐 1040포인트였는데 700까지 내려왔으니까 말 그대로 뭐 30% 정도 빠진 거죠. 지수가 30% 빠졌으면 웬만한 개별주는요 50에서 60%, 70%까지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지수보다 더 빠지니까. 지수보다 더 오르고 더 빠지거든요. 근데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뭐 스스로 종목 진단하는 법을 간단하게 일단 몇 가지 얘기해드리고 테마주 얘기할 건데, 일단은 차트가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이 차트가 많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차트를 보지 마세요. 내가 이걸 봐가지고 본전을 못 찾겠다 싶으면 차트를 보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정말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싶으면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내 정신 상태를 강하게 하고 싶고 내가 좀 마음 편안하게 주식을 하고 싶다? 뉴스 보지 마세요. 다 보지 말라고 그러죠? 네, 보면서 속으니까. 보면서 속거나 들으면서 속거나. 요즘에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뉴스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뉴스 보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전문가니까 뉴스를 봐야 되잖아요. 요즘에 솔직히 뉴스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뉴스가 그 뉴스고 아주 그냥 괴로워 죽겠어요. 진짜. 네. 진짜 힘들어요. 뉴스 보는데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다가 너무 답답하면 요즘에 그 마동석 씨 있죠? 예, 마동석 씨 옛날 영화 한 편씩 봐요. 조금이라도 2만원 팔뚝으로 막 뭐 이렇게 푹푹 치는 거 보면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뉴스 보다가 성질 나면 이제 답답하면 이제 그런 거 갖고 싶은다니까요. 전 드라마 같은 거 잘 안 보는데 예, 답답하니까 그런 걸 보게 되더라고요. 액션, 마동석 씨 막 시원시원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걸 봅니다. 뉴스 보지 마세요. 저는 전문가니까 어차피 봐야 되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보지 마라 하는데 어떻게 안 봐요, 그죠? 네, 볼 수도 있지, 그죠? 네. 그래도 보시게 되면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이게 다시 본전에 올 수 있는지 아닌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어디 가가지고, 그죠? 네. 그 공짜로 이렇게 무료 종목 진단 그런 거 받지 마시고 스스로 확인을 해보세요.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배웠다고 해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종목 진단 해주고 막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갖고 있는 거나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뭐 저 얘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미리 얘기해 드리는데 간단한 거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쓸 수 있는 거. 근데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이런 걸 얘기해 주면은 꼭 남한테 가서 종목 진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제 회원이시건 여기 무방 회원이시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을 딱 보면서 제가 얘기한 거랑 또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동의하시면 1번 찍으시고 네, 1번 찍어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트건 뭐 기술적 분석이건 기본적 분석이건 제가 얘기한 거랑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이 약간 다르다고 해서 난리를 치지 말라고요. 좋은 뜻을 얘기했는데 듣고 나서 또 불안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강의를 되게 듣고 싶으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얘기 전달 잘못했다가 전달을 아무리 잘해도 부작용이 나요. 네. 자, 이런 거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냥 우리 언니한테 연락이 와요. 혹시 이것도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추천주 갖고 와가지고 혹시 이것도 이런 거 아닌가? 난리 나요. 미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니, 갑자기 막 해명 방송을 해명을 또 해야 돼. 해명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질문 금지. 아셨죠? 네. 이게 후유증이 무섭다니까요.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일부고요. 되게 써놨죠 일부라고. 그러니까 내일하고 내일 모레까지 할 거니까 오늘은 짧게 할게요. 왜냐면은 뒤에 테마주 좀 얘기해야 되니까. 네. 한 10분만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저기 뭐야 종목 진단할 때 본인 거 수술하실 때 세 가지가 중요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 가치. 회사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본적 가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재료. 여러분들이 그게 그 종목을 무슨 이슈나 무슨 재료가 있어서 사셨겠죠, 그죠? 즉 테마 아니면 뭐 성장성 그것도 포함이 되겠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차트. 즉 기술적 분석이겠죠, 그죠? 요 세 가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있는데 일단 세 가지만 딱 꼽으라고 하면 이거예요. 기본적 가치, 재료,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 기본적 분석이라고 되죠. 기본적 분석. 네. 자, 첫 번째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그 종목이 좀 손해가 많이 나 있으시겠죠, 그죠? 수익 많이 나서 들고 있는 것보다는 손실 많이 나서 들고 계신 게 많죠, 그죠? 그 종목이 여러분들 매수가까지 회복될 때까지 또는 여러분들한테 기쁜 수익을 안겨주기 전까지, 즉 여러분들이 보유하는 동안에 사라지거나 유상증자를 밥 먹듯이 한다거나, 그죠? 네. 감자를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오스템 임플란트처럼 직원이 돈을 해먹었다. 계양전기처럼 직원이 뭐 횡령을 했다. 그런 거는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아무리 금감원에 높은 사람 알고서도 그건 몰라요. 그거는 그죠? 네. 저기 후지산이 여기 화산이죠. 네. 그러니까 화산 터지는 거하고 똑같은 건 몰라요. 그건 어떻게 알아요? 그건 천재지변이고. 네. 직원이 횡령하거나 갑자기 막 그러는 거는 그런 건 이제 천재지변이에요. 네. 그런 거 빼고 기본적 가치는 어느 정도 알아야지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뭘 볼까요? 아무거나 갖고 와볼까요? 예를 들어서 샘표, 그죠? 샘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샘표가 뭐예요? 우리 최근에 저희 방에서 했던 건데 샘표 모르시는 분 없죠, 그죠? 네. 음식료 회사. 자, 재무제표거든요, 이게. 네. 파이낸셜 서머리라고 되어 있죠. 네. 요약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나 보세요. 그러게 우리나라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연간 2019년, 2020년, 2021년, 그죠? 3년 동안의 시가총액과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쫙 있죠? 네. 자, 간단하게 보는 거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빨간색이 없으면 돼요. 빨간색이 없으면 괜찮은 거예요. 적자일 때 빨간색이죠? 그죠? 네. 빨간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없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영업이익 있죠,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다. 마이너스가 3년 연속 적자로 되어 있다.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종목을 갖다 볼까요? 있어 보세요. 네, 종목은 내 즉흥적으로 하려고 안 해놨는데 미리 준비 안 해놨다고요. 영업이익 3년 연속 적자인게 잠시 잡주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썸에이지라는 건데 한동훈씨 테마주라고 소문이 난 건데 회사가 그래요. 네, 보시면 보이세요? 여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잖아요. 조심해요. 내년에 금감원에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관리 좀 받으셔야 되겠다고.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좀 피하세요. 아셨죠? 네, 피하시고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어지간하면 저기 되고 그 다음에 샘표였어요. 샘표 다시 또 시간이 또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네요. 보시면 샘표가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액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커지고 있죠. 작년에는 돈을 좀 덜 벌었네요. 그죠? 매출액은 커졌는데 당기순이익은 그죠? 커지다가 작년에 좀 감소했고 아무튼 뭐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채 비율을 보셔야 돼. 부채 비율 40%죠. 근데 부채 비율이 200% 300% 넘는다. 유보율이 200% 미만인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유보율이 200% 미만, 300% 200% 잡으시면 돼요. 200% 미만인데 부채 비율이 뭐 200% 300% 된다. 그러면 조만간 유상증자 할 수 있어요. 네. 돈이 없어서 좀 더 분석을 더 해야 되는 건데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요즘에 그 실적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회사가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실적주나 뭐 가치주 투자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거의 요즘에 테마주 위주로 하시죠. 그죠?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터지면 되잖아요. 안 좋은 일이. 그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직원이 돈 들고 도망갔다? 그거는 천재지변이니까. 네? 어떻게 알아요? 네? 천재지변이죠. 네. 그런 거 말고는 영업이익을 보시면 3년 연속 영업이익 적자다. 여기에 빨간색이 많다. 그럼 조심하시라고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시고 부채율을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 위주로 확인을 하시면 돼요. 실적 보고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그 정도만 확인하셔도 돼요. 어디가 이 회사 실적이 어떨까요? 본인이 확인하세요. 본인이. 안 망할 정도만 되는 거 아니에요. 테마주로 샀다 그러면 특히.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넘어갈게요. 네. 내일하고 내일 모레는 이걸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오늘 이제 큰 아웃라인만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재료죠. 즉 재료. 네. 당연히 호재겠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매수하실 때 이유가 있었겠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결혼하세요. 결혼할 때 남자 뭐 처녀총각 될 때 결혼하지 않습니까? 물론 갔다 오시고 나서 또 하신 분도 있지만, 그죠? 돌싱. 네. 근데 결혼할 때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실 거 아니에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엔 그분이 이뻐서, 아니면 뭐 성격이 좋아서, 그죠?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죠, 그죠? 네. 여자분들도 남자를 고르실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재료죠. 종목 고를 때도 똑같아요. 그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죠? 네. 결혼하실 때처럼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주식은 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단점이긴 하죠. 그죠? 네. 근데 아무리 그 신경 써서 골라도 그죠? 네. 실수할 때가 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로. 그죠?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이제 주식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종목을 매수하셨어요. 매수할 땐 재료가 있으니까 잘 쓸 거 아니에요. 성격이 좋아서 예를 들어서 이게 로봇 관련주라서 이게 메타버스 테마주라서 이게 누구 대선주라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좋아서 옛날에 이재명씨 좋다고 이재명씨 테마주 산 사람 많아요.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분들 다 다크서클 생겼을 것 같아요. 마음고생들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재료를 보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막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막 20% 30% 떨어지고 종목은 막 급락해 있을 때 차트가 깨져 있을 때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이 회사가 망할 건가 안 망할 건가 기본적 분석 확인하고 그 다음이 뭐예요? 네. 내가 매수했을 때 그 재료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아직도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 그걸 확인하시면 돼요. 자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났죠? 근데 대선이 끝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번 대선은 좀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네거티브 한다고.
대선이 끝났지만 그 재료가 끝난 게 아니라 세력이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 테마주였는데 한동훈 씨 테마주로 바뀐 게 꽤 있어요. 둘 다 서울대였고 같은 저기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출신이 또 겹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뀌는 게 있어요. 있다니까요, 실제로. 그리고 재료가 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그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동훈 테마주라서 매수를 했다. 근데 한동훈 테마주이면서 다른 재료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세요? 네. 아니면 대선주로 샀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가 될 수도 있고 막 바뀐다고 이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응? 포기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차트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최근에 저희 방에 갖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조강 ILI예요. 이게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내가 처음에 추천할 때는 조선주로 추천해서 조선주. 조강 ILI가 조선주가 맞아요. 응? 잠깐만요. 네. 이제 하다가 이제 별 이상한 게 다 붙네요. 네. 유튜브 쪽에. 네. 잠깐만요. 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한. 네. 그럴 수가 있네. 자, 재료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포기하지 마시라고. 조강 ILI가 처음에 조선주로 추천했는데 여기까지는 조선주로 올라왔어요, 실제로. 조선업 우리나라 이제 수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투매 나와서 떨어지다가 점상한가 나왔어요. 네, 이미 다 파는 거라서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판지 한 보름 넘었기 때문에 자랑한다 생각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점상한가 나왔어요. 네, 사장님이 어려운 장에 무상증자 5배 준다고. 2배도 아니고 5배 맞지 이거. 그래가지고 급등했어요. 그래서 싹 다 팔아버렸어요. 상한가 한 3, 4개 나올 줄 알았더니 딸랑 하나 반, 두 개가 안 나오길래 다 팔아버렸거든요. 근데 이제 팔고 나서 떨어졌다가 다 팔았어요. 없어요. 다시 올라오죠. 왜 올라와요? 원전이거든요. 원래 옛날부터 원전 테마주도 되고 조선주도 되지만, 그리고 저기 가덕도 신공항 테마주도 되고 재료가 여러 가지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온 거예요. 무상증자 5배 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가 무슨 여기 뭐예요? 신도 아니고 그죠? 네.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근데 운이 좋은 거죠. 근데 조선주도 되고 원전 테마주도 되고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다 팔았어요. 네. 그리고 히림이라고 있죠. 히림. 이게 이제 원래는 누구였어요? 윤석열 씨 테마주였다가 나중에 김건희 씨 테마주였다가 그러다가 자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왜 또 안 하냐고 또 따지시는 분들이 있던데, 하도 대선주 때 윤석열 씨 그랬더니 이게 입에 배가지고 원래 저는 대통령 호칭을 다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거 이해하세요. 네. 그다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주였다가 이제 부인 관련주였다가 지금은 어디예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라고. 네. 그거 수혜주로 변신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가 박살났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차트 보면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옛날에 안치환 씨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안치환 씨. 네. 그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소금인형이에요, 소금인형. 소금인형 아세요? 네. 사람이 변한 건지 하여튼 사람이 이상해졌어. 근데 아무튼 옛날에 되게 좋아했었어요. 네. 지금은 그만큼 싫어해요. 근데 아무튼 네. 그 소금인형 노래 되게 좋아했어요. 네. 녹아버리는 거야 그냥. 네. 그 소금인형 이따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거기 보면 절규합니다. 녹아내린다고. 막 녹아내려. 근데 그죠? 한치 희망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 아싸라비아 그러더니 가버리잖아요. 네? 포기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가 왜 이걸 알려드리겠어요. 포기하지 마시라고. 오늘 보니까 저기 뭐야 S와 이거 올라오더군요. 똑같아요. 녹아내리다가 갑자기 툭 하고 상한가가 나왔어요. 이게 눌림목이었거든요. 자리 잘 만들어 놓고 있다 떨어지더라고요. 저희 방 추천주 아니에요. 네. 아까 상한가 나왔던데 그냥
사정없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보지 마시라니까요.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심리 망가지고요. 차트 이 차트를 갖다가 어디 가서 무방이나 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도움이 안 된다고요. 제가 그러잖아요. 차트는 맨 마지막에 보는 거라고. 응? 어째 오늘 또 다 안 끝나겠다, 그죠? 내일, 그죠? 네. 내일 보세요. 이거 차트 선거라고 하면 이렇게 거줘요. 이런 식으로. 응? 위에서 이렇게 긋었지. 대충 이렇게. 이 추세였는데, 그죠? 여기가 저점끼리 이었잖아요, 그죠? 저점. 근데 여기를 하락 이탈하죠? 그럼 차트를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은요, 본인들은 차트를 되게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던데,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에요. 여기 이 추세를 벗어났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 그 지지였는데, 그죠? 여기 깼잖아요. 깨면서 쭉 빠지죠? 여기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손절하라 그래요. 회복하는데 오래 걸린다고. 아, 이건 끝났다고. 오래 걸린다. 안 좋은 얘기예요. 응? 그냥 뭐 전 보러 가셨는데, 예? 운수 대통할까봐 전 보러 갔더니 무당이 그러는 거예요. 오래 못 살겠다고. 네, 무당 찾아다니지 마세요. 네. 응? 오래 못 살겠다고. 그냥 무료정복제는 받지 말라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돼요? 올라오잖아요. 뿅 그러면서. 네?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앞에 눌림목 맞았잖아요. 그냥 확 통과해버리잖아요. 그냥. 안 걸리고 바로 올라와 버리죠. 뭘로 왔어요? 네. 우크라이나 재건수혜주 후발주자예요. 무슨 모듈러 주택 그걸로 올라왔거든요. 피고 올라오잖아요. 내일 이제 급등하면 물리신 분들 잘 파시면 되겠죠. 그죠? 네. 범양건요 처참하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회원들한테 구워 드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게 뭐냐면 차트 보고 생각하지 말고 사라 그래요. 사라고. 구두로. 네. 구워 드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튀겨 드시든지 뭐 눌러서 지져 드시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네. 이래서 겁내면 안 돼요. 내가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구두로 구워 드시든지 삶아 드시든지 2탄이다 막 그랬어요. 네. 구두로 해서 구두. 네. 계속 올라오잖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긴 뭘 죽어요. 네. 여기 얼마예요? 3,300원 찍고 3,200원 찍고 3,200원대 찍고 5,000원 5,000원 중반까지 왔어요. 100% 왔어요. 100%. 아, 100% 조금 안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여기가 3,000원 초반이었네.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요. 100% 아닙니다. 네. 아무튼 많이 올라왔죠. 그죠? 네. 포기하지 마시라니까. 차트 보면 못 이겨요. 내가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이거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많으니까. 응? 많다니까요. 올라오죠. 그러니까 세력이 안 나갔으면 세력이 자기들 손해볼 수 없으니까 알아서 올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 보고 계좌 보고 종목 토론방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죠? 저 자세로 제 종목 좀 봐주세요. 뭐 이러시면서 그러지 말라니까요. 응?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냥 내일하고 내일 이틀 더 들어오세요. 더 얘기해 드릴 테니까 시황도 얘기해야 되고 뭐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테마주도 얘기해야 되니까 벌써 또 시간이 또 8시 55분이네요. 그러니까 올라온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재료가 사라졌나 안 사라졌나 확인해 보시고 그 재료가 항상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재료가 나올 수 있다를 이해하시라고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해되셨습니까? 재료가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세력이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바꾸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 수가 없다고. 전문가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세요. 원래는 재료는 그거였는데 투명에 나와서 못 갔어요. 그러면 세력이 알아서 바꾸는데 그거는 자기들 마음이에요. 그냥 오히려 세력이 그렇게 해주면 고마운 거죠. 그렇죠? 땡큐. 고마운 거죠. 네. 씨 내가 파란색 올라간다고 욕하고 그러지 마세요. 네. 지수 그만 쳐다보시고. 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네. 네, 오늘 시간이 되면 농기계 테마주도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아이고야. 아주 박살을 내서 박살을 그냥 아세한테. 네? 세상에 여기서 상한가나 튀어나와도 안 이상할 차트인데 세상이 이렇게 꺾어놨어요. 아이고야. 이게 뭐예요 이게. 신용 보실래요?
신용이 몰살당했어요. 몰살. 무슨 저기 옛날 우리 그 살수대처럼 그냥 몰살당해 전멸당했어요. 그냥 보시라니까요. 네. 종목이 아주 깨끗해졌어요. TYM 신용 줄어든 거 보세요. 그냥 아이고야. 대동이 이게 에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신고가 난 게 대동이거든요. 대동하면 옛날 경운기 있잖아요. 네. 대동 여기 처음에 경운기 만들었어요. 경운기 다 내려갔어요. 신용 전멸당했어. 너무 싸요. 돈만 많으면 다 사라고 하고 싶어 진짜. 아주 너덜너덜하게 해놨어요.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전 반대 거 보여드려요. 신성홀딩스. 내가 회원들한테 그랬어. 이거 절대 사면 안 된다고. 꿈도 꾸지 말라고 막 그랬거든요. 대주산업이랑 똑같이 될 거라고. 신용이 늘어나면서 떨어지죠. 이런 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이거는. 매일 얘기해 드릴게요. 내일. 이것도 종목 진단하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거꾸로 가지고 오죠.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무방에서도 이런 거 사면 안 된다고. 개인들이 다 몰리거든요. 빨리 돈 벌으려고. 네. 모르고 들어가신 분도 있겠지만. 아무튼 종목 진단할 때 중요한 건 세 개인데 기본 가치, 재료, 차트인데 차트 얘기는 지금 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몇 개만 좀 종목만 보여드렸는데 내일은 뭐 미국이 오늘 밤에 휴장이에요. 내일은 미국 증시 얘기할 게 없을 테니까 내일은 시황 얘기가 특별한 게 없으면 여기 종목 진단하는 거 이쪽을 더 얘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한 5분 남았죠, 그죠? 네. 그 원전 테마주들이 요즘에 좀 많이 놀렸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요 얘기는 내일 할게요. 이제 종목 진단하는 거 내일 이어서 하고 그 다음에 저기 테마주 7월달에 올라 움직일 테마주도 몇 개 얘기해 드릴게요.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핵심만. 네. 원전 테마 요즘에 이제 그 앞에서처럼 사료주나 이런 게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은데 요즘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못 맞힐까봐 그래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막 그 뭐예요. 제가 변동성이 좀 심할 거라 그랬잖아요. 변동성.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의 심리도 안 좋고 막 변동성도 심하다 보니까 세상의 차트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봅니다. 서정기전인데 누가 보면 진짜 공장에 불 났는 줄 알았어요. 오늘 오전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누가 보면 공장에 불이 났든지 격리 직원이 돈 갖고 도망간 줄 알았어. 뭐야 이거 이 멀쩡한 거예요 세상에. 네? 우리 기술 무서워서 주식하겠어요 이거? 아주 그냥 그죠? 네. 도시락에 무슨 밥 꾹꾹 눌러 담듯이 그냥 꾹꾹꾹 누르고 있어요. 그냥 요즘에 그렇게 담지도 않지만 그죠? 네.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저기 현대로템, 방산주 이거 중대형주거든요. 누가 보면 진짜 여기 공장에 불 났는 줄 알았어요. 이런 게 떨어져요 지금. 네? 불 났는 줄 알았어요. 이 난리를 지게 이 난리를. 현대 에버다임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뭘 얘기해주기가 겁난다니까. 왜냐면 너무 심하게 흔드니까 견디시겠나. 저번에 그 플라스틱 얘기해드렸죠. 세린 BNG 이거 여기서 왜 파냐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그래요. 이제 보면 지난주 뭐 수요일날 6%, 목요일날 9%까지 올랐었고, 근데 금요일날 10% 급락하는 거예요. 응? 오늘은 또 거꾸로 21% 급등하고 아주 그냥 이러고 놀아요 요즘에. 여기서 괜찮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회복이 되게 빠른 거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근데 난리를 지겨서 요즘에 뭘 말씀드려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놀라실까봐. 어? 세리미인지가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저번에 그 BHI 있죠? 이것도 난리를 지겨요 지금. 가만히 안 있어요. 음봉 때렸다 양봉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건 참고해서 이제 아시면 되고 7월 7일 날이 목요일 날 저기 그 누구예요? 이준석 씨 그 징계위원회 회부 얘기 나오니까 그 전후로 해서 보시면 되고 대선주가 움직일 겁니다. 오늘 저기 한동훈 씨가 이제 오세훈 씨랑 여권이지 이제 보수 여권 후보 공동 1위 됐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동훈 씨 관련주 아침에 들었다 놨거든요. 가진 않고 들었다만 놨는데 현재 우두머리가 5%입니다. 이거는 무방위원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네. 진짜 대장주는 따로 있습니다. 네. 우리만 보유 종목이라 얘기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자반 회원들은 또 알아들으셔야 되니까. 네. 우리 갖고 있는 거 있죠? 두 개물을 들었다 놨죠, 그죠? 네. 그거. 네. 그거예요. 5%또 맞고 현재
첫째 맏형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침에 들 다 말았어요. 16%들 다 말았는데 끝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오파스넷은 이미 저점 대비 2배 올라온 주식이라서 부담스럽죠. 끝난 건 아닌데 물리면 많이 아프죠. 네.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해야 되는데 바닥에 멀쩡한 게 없어요. 한동훈 시장 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기 드리기가 좀 그래요. 이 차트가 보시면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니까요. 한일사료나 그런 거 바닥에 있을 때 얘기했었잖아요. 한일사료. 이럴 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차분하게 누를 때, 요럴 때 얘기했다고. 요럴 때. 대주산업도 그죠? 요럴 때 얘기해줬잖아요. 요럴 때. 지금은 난리를 지기니까 말해드리기가 애매해요. 아무튼 이제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내일 얘기해 드릴 테니까 오늘 밤에 생각은 좀 해보세요. 중요한 테마주가 뭐냐면 무더위, 대선주, 원전, 무더위, 원숭이 두창 이거 계속 갈 거라고 그랬죠. 오늘도 급등한 거 있잖아요. 원숭이 두창 그죠? 네. 원숭이 두창 내가 보니까 이거 두꺼운 긴 옷 입기 전까지는 WH1 이런 데서 자꾸 울고 먹을 것 같아요. 한여름이나 이때까지는 울고 먹을 것 같아요. 네. 원숭이 두창, 무더위, 기상이변, 가뭄이나 뭐 이런 거겠죠, 그죠? 네, 불볕더위, 원전, 그 다음에 대선주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인플레이션 수혜주는 지금 얘기를 안 했는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도 뭐 위주로 봐야 되냐면 가스 말고 기름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기름. 여태까지는 가스 위주의 고유가 에너지주들이 올라갔는데 석탄이나 아니면 기름, 석유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상세한 얘기는 해드릴 수 없어요. 근데 그쪽을 보시는 게 맞아요. 러시아하고 미국이 제재를 이렇게 러시아 쪽에 미국이 제재를 했는데 그게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국제 유가를 내려가는 조치가 아니라 러시아 제재한다는 핑계로 국제 유가를 올려서 더 힘들게 만드는 이제 그런 거랬거든요. 러시아 석유 뭐 가격 상한제 뭐 그런 거. 그거 하여튼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도 그건 알고 계세요. GS나 대성에너지 붙잡고 그죠?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드리고 내일 내일하고 한 이틀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종목 진단하는 거 더 상세하게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내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금요일에 방송했어요.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싫은 소리 좀 했어요. 금요일에 방송 들으신 분들 1번, 못 들으신 분들 2번 찍어보세요. 중간에 날려버렸어요. 승질 나가지고. 자기들 듣기 좋은 얘기 할 때는 가만히 있고 듣기 싫은 얘기 하면은 발끈하는 왼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은 소리 좀 했어요. 제가 뭐 돈 받고 하는 방송도 아니고 그죠?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하는 방송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 비율을 맞추면서 방송을 해야 됩니까? 맞으면 선발 한번 찍어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돈 안 받고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하는 방송인데 제가 왜 그런 사람들 그죠? 기분 맞춰가면서 제가 방송을 해야 됩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그죠?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민폐 끼치는 거예요 그게.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몰라.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이제 편안하게 들으세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여기 우리 또 그 테마주 전문이시죠 우리 김 실장님이 블랙박스 재건 모듈러 주택 요거 아까 범양건영이랑 SY가 모듈러 주택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여기 부총리가 와서 직접 얘기했답니다. 도와달라고. 진단 키트 요거 수혜주 쭉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잘 들으세요. 테마주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다 들으세요. 김 실장님 거 아셨죠? 들으세요. 들으셔갖고 나쁜 거 하나도 없으니까 들으시고 테마주 되게 잘 뽑으세요. 종목도 저기 잘 뽑으시고 수익도 잘 내시니까 저희 방보다 더 빨리빨리 그러니까 수익이 서로 양쪽에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또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자 늦었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편히 푹 주무시고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안 열리니까 밤에 또 다우지수 쳐다보고 있지 마시고 푹 주무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푹 주무세요. 수고하셨습니다.